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고 오늘 두 번째 연속 올리기는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책을 1권, 2권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책들이 이제 단 한 권도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2권 연달아 그냥 찍어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조금은 바뀐 게 있으니까, 또는 요번에 이제 4개에서 3개로 바뀐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바뀐 게 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해서 다시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불이 나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쓰는 중에 이것만큼은 꼭 좀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최근에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 학교에 최근에 이제 미적분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냐 어찌됐건 제가 나침판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나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올해 나가나? 지난번에 나갔나? 어찌됐건, 이제 제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택 과목을 잘 들어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선택 과목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예전부터 있는 얘기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제 의대에 가는데 물리학을 듣지 않은 경우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죠. 선택이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에 잘못 선택했다고 그래서 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은 의대라도 더 상위권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또는 것들을 보려면 주로 중앙대, 또 동국대, 예전에는 건대 또는 경희대, 그러니까 이 4개 대학 정도가 많은 지표들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데 4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내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이렇게 참 유용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2, 3년에 한 번씩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올해였나요? 까먹었네. 어찌됐건 저는 이제 올해 본 자료이지만 아마 그게 올해 자료였나? 그 자료에 의하면 동국대학교 거 2023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전형인데 그 학생이 미적분이나 기하는 들었지만 확률과 통계를 듣지 않았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경우에 확통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한 15%, 20%뿐이 안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최초 합도 그렇고 추후 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선택 과목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편의 위주로 수업을 듣는 학생, 내신 성적을 잘 올리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매우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기계공학과를 간다고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간다고 하면
기계공학과에서 필요한 학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계공학 하면 예전의 기계공학이라면 뭐 조선 산업, 배 만드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 전자도 있고 또 바이오 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다면 요즘은 가능한 한 조금 더 예를 들어 그 저죠?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의료기기 만드는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기 회사에 이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그랬더니 야 이게 뭐가 필요한 거 무슨 과가 필요하냐 그래서 기계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기계공학과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그 생명공학을 알아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뭐 사람의 신체도 알고 막 그 신체에 어쨌든 뭐 이런데 문질르기도 하고 뭐 이런 기기니까 아무래도 이 인체를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배운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학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연세대 원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지털 그 구로 쪽에 그 공장이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원주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아까처럼 이제 그 대학에서 그런 인재를 키워오고 그 인재를 뭐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계공학과 가려는 아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죠. 때로는 바이오 기업, 때로는 조선, 때로는 무슨 전자 쪽에 가서 기계공학까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배워야 되는 기초학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니까 결국 물화생지 그러니까 물화생지 원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은 선택인데 일반 선택이지 진로 선택 과목은 아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물화생지 2가 그쪽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이 배우는 학문이 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물화생지 원을 4개를 다 듣는 게 그 학생에게 바람직할 가능성, 그러니까 비록 성적은 조금 더 떨어질지언정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얘기예요. 학생부 교과전형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어쨌든 뭐 성적에 의해서 주어진 그 정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비록 이 아이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과학 과목을 그렇게 잔뜩 들으면 예를 들어 그 아이는 성적이 한 1등급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원래는 1.34등급이었는데 뭐 2.34였나?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감안 점수가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 자체는 떨어졌지만 1등급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더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그런 기초 과목을 수강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과 계열도 마찬가지죠. 경영, 경제 또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수학이 확통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뭐 기하 같은 것도 뭐 배워두면 좋은 거지만 어찌됐건 학생들이 예를 들어 조금 더 상경계 쪽으로 가다 보면 수학의 기초 과목을 한 개 더 정도 들어주는 거, 예를 들어 미적분을 더 듣는다든지 이렇게 들어주는 게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너무 상식적인 선택 과목이야 뭐 알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더 기초적인 과목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동교육과정에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어쨌든 나오거든요. 그 표를 통해서. 그러면 있음에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과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좀 그죠? 본인이 그 쉬운 선택만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사실은 이런 모든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학생들은 레벨이라는 게 있죠. 대학은. 그러니까 레벨에서의 경쟁력은 더 위 대학일수록 더 치열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조금 순위가 낮은 대학이라도 대학의 이름상으로는 순위가 낮더라도 등급은 매우 높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의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학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위권이냐에 따라서 레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상위권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하위권 아무 대학이나 갈 거냐 이런 거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아무거나의 대학에 갈 것 같으면 내신 성적이 우위가 있는 게 낫죠. 하지만 내가 그나마 인서울급 정도 대학 또는 그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 거점 국립대의 경우 그 정도 이상급을 내가 간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을 그렇게 듣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결국은 배운 애를 뽑고 싶은 거잖아요. 또 대학에서 처음 가르치려고 하면 교수 입장에서 못 가르치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평가자, 입학사정관이라고 전임 입학사정관도 있지만 교수 입학사정관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교수들이 요구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과목을 수강했냐 안 수강했냐 수강하지 않았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우수했다고 하더라도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면 남들은 다 배웠는데 얘만 안 배웠어. 얘가 수업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내 성적의 입장에서 따질 것 같으면 그냥 교과로 가. 아니면 수능 정시로 오든지.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네 꿈을 위해서 네가 간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가는데 쉬운 길만 있겠냐고. 내신 잘 따는 것만 있겠냐고. 못 따지만 그 길을 간다며 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향해 그렇게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살짝 미진해도 그 길에 어쨌든 이 학생이 도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